15년 추진 고속도로가 엿가락처럼 휘는구나. 건이 멋대로 건이 맘대로 건이 타운 게이트로 띠띠 이 빵빵 건이 깜빵 띠띠 이 빵빵 건이 깜빵. 도둑질하다 딱 걸리니깐 백지화로 오리발. 국민을 희롱 도로를 희롱 희롱아 잘 가라 안 나간다. 띠띠 이 빵빵 원희룡 깜빵 띠띠 이 빵빵 원희룡 깜빵. 은순이 꼬붕 건이의 꼬붕 윤석열이 물러가라. 마누라 데리고 장모 데리고 고속도로 깜빵으로 띠띠 이 빵빵 서결이 깜빵 띠띠 이 빵빵 서결이 깜빵. 윤석열 깜빵 김건희 깜빵 원희룡도 깜빵으로 돈에 환장한 최은순이도 고속도로 깜빵으로 띠띠 이 빵빵 건이 깜빵 띠띠 이 빵빵 건이 깜빵. 아 띠띠 이 빵빵 건이 깜빵 띠띠 이 빵빵 건이 깜빵. 카르텔러 건이로 은순이로 깜빵으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고속도로는 네. 뭐 한 1년 전 얘기 같아요, 벌써. 너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이슈가 막 이슈를 덮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노래를 저걸 다시 골랐습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죠. 흐트러뜨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막 잼버리 기사를 일부러 많이 쓰나? 뭐 칼부림 기사를 일부러 많이 쓰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사고를 치니까. 네네네. 근데 이번에 좀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정점을 옮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알고 보니까 시작점도. 그렇다 그러대요. 거기에도 땅이 있다. 그러니까는 지네 집에서 지네 집으로 도로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진짜 너무 깨알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가족 전용 고속도로. 집에서 집으로. 가족 전용 고속도로. 네. 가족 전용 고속도로로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걸 이제 촛불 집회에서도 많이 외치고 있고, 지금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이거를 많이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그다지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좀 너무 미적지근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돼 있고요. 민주당은 지금 뭐 총선에만 관심이 많다는 얘기가 있고, 좀 이걸 잘해야 총선에 잘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잘 되는 거다라는 그 있잖아요. 네. 그 당리당략적인 사고 방식. 네. 그게 상당히 지금 지배적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삼산한다 뭐 그런 게 유행이래요. 그 말이. 진짜 막 때려주고 싶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국민들이 복장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정조사를 빨리 추진해가지고 지금 또 이게 약간 뭐 이제 원래 안으로 가야 된다. 아니 이번에 그 강상명 간 이 건의 안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다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게 왜 이걸 누가 왜 바꿨냐? 그렇죠. 이거를 어떤 이유 때문에 바꿨냐? 그러니까 지들이 인지했냐 대통령이 이게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꼭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이번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네네. 안 돼도 정권 바뀌면 이건 그야말로 깜빵 가서 살 만한 큰일이죠, 가장 큰 그게. 이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윤석열 쪽에서는 자기들이 총선에서도 이기고 차기 정권도 창출하려고 하겠죠. 그렇군요. 이런 걸 이제 이미 들켰으니까. 예. 그 이왕 여기서 말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몰리면서 이게 이제 뭐 이동관이랄지 이런 언론 앞잡이를 내세우고 지금 약간 그런 벌써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안 통치, 민주당 분열, 뭐 민주당 때리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전쟁, 정계 개편, 전쟁. 정계 개편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한다고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런 거 더불어 가지고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선관위 사무총장을 윤석열 친구를 앉혔습니다. 네, 네. 그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중립화에 중립성의 문제가 중립화가 아니죠. 중립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저 대통령 잘 모른다고. 졸업한 다음에 만난 적도 없고. 네. 근데 주변에서는 친한 사이다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거에서도 어떻게든 네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기겠다는 목적을 드러낸 거잖아요. 예. 총선만 노리는 건 아니겠죠. 예. 다음번 대선까지도 노리는 대선까지도 노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장기 집권 플랜 중에 거죠. 하나죠. 하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아니 아무리 우리가 투표를 제대로 해도 이게 만약 조작해 버리면은 그런 적이 사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근혜 될 때도 저희들이 그 시민단체들은 이거 조작이다. 개표 다시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후보였는데 저는 인정합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이 벌어지지 말란 보장이 그러니까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권은 뺏기지 않겠다. 지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않고서야 지 친구를 뻔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그 자리에 앉혔겠네. 무리하면서까지. 그 저는 평화적인 선거 방식으로 네네. 국힘당을 물러가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금 하는 짓 보면 네네. 결국 2016년에 아. 탄핵이 이런 식의 국민들의 투쟁을 통해서 항쟁을 투쟁으로 통해서 항쟁으로 그런 많이. 방식으로 혁명적 방식으로 물러나게 해야지 이게 절차를 잘 지켜가면서 하면 이 절차를 감독하는 놈들이 다 윤석열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들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제가 소름이 돋습니다. 진짜. 네, 아주 위험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애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 자체를 네네. 싸울 수 있는 판 자체를 자기네가 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도에 들어와서 민주당을 싸우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길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당 내에서도 뭐 분당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아니 그거 저 공천권 지들이 장악하려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꼭두각시 김기현을 네. 진짜 멍청이 중에 멍청이던데 말하는 거 보면은 맞습니다. 예. 그런 애를 세워놓고 지금 공천은 이제 휘두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령 진짜 만약에 표가 덜 나와 그렇게 되면 이걸로 이제 선관위를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부정선거 이걸로 조작해가지고 그렇죠. 와. 그렇게 해도 뭐 결과가 상당히 신성치 않다. 네.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빼가겠죠. 야. 수박들 대박.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네, 정말 이게 참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로 이 구속도로 이걸 밀어붙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촛불로 이걸 감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 오늘 제목이 잼버리 더하기 윤석열은 국가적 수치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네. 오늘 제목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네. 네, 뭐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써봤습니다. 잼버리 사태, 윤돌이 사태, 사퇴 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또 사퇴는 또 아닌 것 같고. 잼버리 쩍버리 뭐 이렇게도 해봤는데 제목이 좀 시원찮고. 윤석열을 잼버리 지킴이를 시켰어야 돼요. 잼버리 지킴이? 예, 거기서 못 나오게. 아예. 예, 네가 지켜라. 너도 잡아라 거기서 하루. 하루가 아니라 폐해할 때까지. 아예 거기서 있어라. 13일까지 지켜라 거기를. 팔레트 위에서 자라. 예, 태풍 노는데 거기서 잠 얼마 줬냐. 그래서 책임져라. 네. 정말 하루도 안 잘 것 같은데 그죠? 못 자죠. 그 천막 그거 보니까 정말 너무 끔찍하던데 선생님. 40몇 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진짜 바닥에 물이에요. 물 네. 위에 그 팔레트 올려놓고 네. 거기 위에다가 뭘 깔고 자라는 건데 그거는 고문이죠, 고문. 이 습하고 더운 게 제일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 요즘에 날씨가 힘든 것이 건조하면서 더우면 좀 난데 습하면서 덥잖아요. 근데 거기 뭐 습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또 모기도 많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선생님 뭐 말씀 나눠보려고 좀 오늘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잼버리 사태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이 윤석열 이 일당이 네. 외국 사람들 데려가다가도 한국에서 하는 행사처럼 대충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지네 돈이나 벌려고. 야, 애들 끌어다 놓고선 뭐 선전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선전도 하고 돈도 좀 벌고 만지고 뭐 이런 시주로 생각했지. 네. 이 행사를 정말 잘 치르겠다 이런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또 게다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태였다고 보는데 네. 이제 문제는 저는 이번 사태가 외국인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됐을 거다. 무관심했을 거라고 봐요. 언론이 또 막아버리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벌써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그렇습니다. 또 수해로 인해서 그 지하도 참사도 발생했고. 네, 오송. 네, 오송. 네. 그런 거 발생했을 때 정부가 관심이 있었습니까? 관심 없었죠.
내가 거기 가봤자 도움이 맞습니다. 안 된다. 뭐 바꿀 수 없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 가 있었죠. 그냥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과도 안 했죠. 예. 그 대응책도 거의 이제 준비 안 하고 네. 막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이번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을 수 있는데 문제는 외국 사람들이 참가했다는 것이고 네. 특히 윤석열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네, 네. 미국도 참가했고요. 네. 예, 서방 세계 사람들도 참가했어요. 게다가 제일 먼저 현장을 빠져나간 게 하필이면 윤석열이 떠받드는 미국, 영국이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아뜨거라 한 거예요. 네. 이거 안 되겠다, 아뜨거라. 그러니까 뭐, 야, 이거 뭐 국가가 다 나서서 어떻게 좀 해봐. 냉동차 보내고 뭐 네. 이렇게 청소해! 예, 설레발을 친 거죠. 네. 뭐 고문들 동원해서 막 청소시키고. 자, 그런 상황이 이번 이제 잼버리 사태다. 네. 사실은 국제 행사를 치르면 안 되는 인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근데 국내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생님 이게 뭐 이제 4만 명이라는데 네, 이거 국가 행사로는 아주 간단한 행사랍니다, 선생님. 그렇죠. 4만 명이면.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촛불 집회 하면은 그러죠. 지난 그 작년 10월에 전국 촛불할 때 그때 아까 30만 명? 네, 뭐 경찰 수산으로 뭐 4만 명인가 그랬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하나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질서 정연하고 화장실 같은 거 처리 다 네, 하고. 근데 이거 무슨 잼버리고 이거 쭉 펼쳐놓고 그냥 네. 하면 되는 거고 그 영국에서 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정말 너무 황당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빠진다라고 한 4가지를 들었는데요. 네. 뭐 간단한 거예요. 화장실이 안 네. 깨끗하다. 먹는 게 뭐 별로다. 네. 더위 대책이 없다. 이거는 행사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네네. 월드컵 같은 걸 행사 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라든가 준비 이걸 위해서 네. 아파트촌을 건설하기도 하잖아요. 선수촌이라고. 그렇죠. 그런 준비를 하는데 4만 명은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네. 인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허허벌판 거기에서 하지 않고 네네. 또 다른 좋은 장소에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무런 대책 없이 거기다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예. 뭐 별일이 있겠냐? 뭐 이런 생각,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1년 전에 보니까 그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물 잘 안 빠지더라. 이거 네. 대책을 세워라.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정 그렇게 이제 햇볕에 노출이 되면은 그 위에 뭐 우리 그 천막들 뭐 타프 친다고 그럽니까? 뭐 하나 더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텐트 위에 하나 더 치는 거 네. 크게. 그런 걸 하나 치면은 뭐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거 치고 또 이제 그늘막을 자꾸 그늘막도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네. 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지난주 촛불 때 냉방 촬영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버스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날 너무 더우니까 더우시면 거기 들어가라고. 잠깐 들어가서 그, 시켜라. 저도 이제 그걸 있는지 몰랐어요. 행진 다 마치고 들어오는데 정말 무지하게 더웠거든요. 네. 바람이 그렇게 안 불대요. 네. 막 땀이 막 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행진 끝나고 딱 들어오는데 버스에 막 사람들이 들어가시는 거죠. 뭐지? 하고 봤더니 냉방 차량. 더우시면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운 분들이 이제 행진 끝나고 막 들어가서 좀 숨 좀 돌리시느라고. 아니 이 촛불 집회 같은 데서도 이거 하나 하는데. 그거를 안 보내다가 부랴부랴 나중에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미리 보내놨으면 되는 거죠. 미리 뭐 간단한 건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지가 참가해가지고 거기서 막 박수 받고 이런 거나 관심 있었지. 그러니까 네. 선생님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간단한 행사인데도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간 거. 이제 네 진짜 자꾸 욕이 나오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가가지고 사진 찍을 때까지는 좋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보니까는 이제 쓰러지기 시작했더만요, 아이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방 검사를 했답니다. 네. 지나 넘어지지 말지 말이에요. 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세우고 있더만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 넘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그 앉는 의자거든요. 아. 거기 앉아있다 못 일어나서 그런 거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자에서 못 일어난 예, 거예요. 앉았는데 일단 앉기는 어떻게 앉았겠죠. 근데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혼자서. 야, 이 돼지 진짜.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좋죠. 네. 아무튼 그 이제 뭐 대통령 뭐 테러를 생각했던 모양이죠. 겁이 나긴 나는 나쁜 모양이지. 짓을 많이 했으니까. 세계에서 온 잼버리 학생들 가방 검사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느라고 뭐 3시간이 지체가 되고 그 과정에서 때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애들이 쓰러지고. 오열병으로. 그리고 행사도 좀 짧게 좀 하자. 예. 그러니까 그 서방 당국에서는 이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야 그냥 진행해. 이러니까는 야 그럼 짧게 하자라고 했는데도 그냥 길게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엄마들한테 전 세계에 이제 뭐 보냈겠죠. 더워 죽겠어 지금 막 쓰러질 것 같아. 그랬는데 선생님 더 재밌는 것은 이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전기가 없더랍니다. 전기가. 그러니까는 핸드폰 충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애들이 엄마 너무 더워 나 쓰러질 것 같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답이 없으니까 여기 진짜 이태원 참사의 나라 이거 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대사관에 전화하고 대사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서 찾아갔군요. 찾아보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다. 야 빼. 빼.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윤석열이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악화시켰죠 사태를. 어쨌든 그게 훨씬 더. 결정적인.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네. 교장 맞아요. 선생님 훈시의 훈시. 그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게 뭐였죠 그거? 서가지고 하는 거 조회. 뭐 있는데. 전교생 조회 네. 이런 거 있어요. 그 일제강제라고 그러더만요. 네네. 그럼 또 교장에 올라가서 짧게 얘기 안 하고 중얼중얼 되는데 그거 어떨 때 더운 때 할 때 보면 애들 쓰러져요. 많이 쓰러졌습니다. 네. 저희 때도 많이 쓰러졌죠. 뒤에서 픽픽 쓰러지고 그랬어요. 네. 더워가지고. 맞아요. 딱 그 생각 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이 잼버리에 나온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들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 그때는 그래도 1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2시간 동안 하진 않았어요. 네, 가방 검색도 안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막 한 3시간 동안 그걸 하고 있었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칼을 양쪽에서 쫙 받쳐들고 거기 걸어가는 쇼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했더라고요. 네. 나오는 그 뭐 걷는 장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그거 하러 간 거죠, 진짜.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잘 됐으면은 이거 완전히 내 공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지금 잘 안 되니까 네. 다시 전 정부. 뭐 그것도 있고 이제 이 보이스카우트가 된 기분을 즐기러 갔을 수도 있고요. 윤석열은 항상 이제 유희를 즐기는 사람이라.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사탄의 아이다. 네. 척키 같은 놈이잖아요. 척키 같은 놈. 네. 순진무구하다는 표현은 안 된다. 그렇죠. 척키다 이놈은. 네, 척키. 그러니까 칼 들고 막 그래서 사람 찌르면서 깨깨깨깨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보이스카우트 어릴 때 했던 게 좋았을 수도 있어요. 오래간만에 아버지한테 벗어나서 네. 거기 가서 놀았던 기억 같은 게 좋았을 수도 있죠. 예. 그래가지고 뭐 보이스카우트 옷 입고 즐겁게 거기서 기분 한번 내고 또 박수도 받고 예. 이러면서 즐겁게 놀고 이제 나왔을 수 있습니다. 아 참.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제 급파했습니다. 이상민도 가고 네. 그다음에 뭐 한덕수도 갔습니다. 네. 네, 이상민은 가가지고 온수가 나오네. 야 진짜 그 호수로 좀 패고 싶던데 진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덕수는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러면서 지가 이제 물티슈로 그 위에 살짝 닦고 있더라고. 네. 성심성이니까 닦지도 않더라고. 지 평생에 한 번도 안 닦아봤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싸기만 했겠지만. 이런 쇼를 와 이거 진짜. 네. 그래도 이놈들이 보세요. 네네. 외국에서 뭐라 하니까 이런 쇼라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얘네들이 이런 행동이라도 했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가서 자기가 뭐 하겠다 해서 쇼라도 했으면 우리가 쇼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정도의 자세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야말로 뻔뻔하게 우리가 무슨 잘못 있어 뭐 이렇게 나오다가 이 형님들 나라의 사람들이 참가한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짓이라 하는 거예요. 예. 네, 영국 대사관에서 뭐 이제 사람 파견하고 미국에서 철수하고 이러니까 이제 납득을 한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저는 이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맨 먼저 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 진해 평택.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네. 들어갔고 영국은 이제 서울로 다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어떤 그 참 재난과 계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있는 큰 나라들은 그렇게라도 빼가라도 가지만 네. 좀 전 세계에서 온 네. 나머지들 그래도 어떡하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참 네. 일단 많이 참여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돈이 많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워낙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뺄 가능성이 있어요. 숫자 너무 많으니까. 네. 뭐 사태가 발생하면 제일 피해가 클 거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그래서 네, 근데 소수가 참여한 데는 어떻게든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버틴 것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재정도 좀 있고 네네. 여력도 있고 한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더 쉽게 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저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참 있는 좀 힘센 나라들만 이렇게 재난에서 좀 빠져나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미국과 영국이 아니었으면 이게 묻혔을 수도 있겠구나 진짜 이게. 그럼요. 네. 그냥 무르세를 일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국내 행사였다면. 예. 지금 외신들은 이게 국가적 수치다. 근데 외신들이 왜 국가적 수치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들이 봐도 황당한 거죠. 지금. 네, 자기 나라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그렇죠. 국가적 수치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네네. 그 보니까는 뭐 영국, 뭐 독일, 네. 뭐 프랑스 할 것 없이 네. 외신들이 뭐 연신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에서는 그냥 네. 빨아들이기 바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의외로 좋았다는 또 뭐 그런 언론도 있더만요. 다시 가보니까 괜찮더라. 괜찮더라, 할만하더라. 네. 사실 이 미국, 영국이 윤석열 정부의 시각에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 지금 그런 셈이죠. 그죠? 네. 잼버리를 파탄낸 주범들 아니에요. 네. 압수수색 해야 되겠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야. 항의 한마디 못해요. 네. 너무 경솔한 거 아니냐라든가 왜 뺐냐 네네. 뭐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네네. 그런 거 보면 진짜 윤석열 정권은 광신적 사대주의자가 맞습니다. 여실히 보여주는 거군요. 네. 여기서도. 네. 네. 예, 그 이제 초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최창행이라고 하는 조직위 사무총장이 그 잼버리 대원들이 춤추느라고 네. 에너지를 발산 많이 해가지고 온열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주목한 건 이건데 다른 지역의 개최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마치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이 내가 가봤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이거랑 너무 똑같은 말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마디로 자기들 잘못 없다라는 얘기죠. 잘못이 없다. 네. 네. 잘못 없다.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것은 예. 사실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예.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근데 안 하려는 거예요. 기를 쓰고 그걸 기를 쓰고 안 하려다 보니까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그걸 해요. 네. 이게 이런 황당한 거짓말밖에 나올 게 더 있어요? 사람 죽여놓고는 죄송하다 그래야죠. 네네네. 뭐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뭐 누가 시켜서 죽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나 때문이 아니라도 저 사람은 죽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죽였어 누가 죽였을 거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이유는 사과와 반성 같은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도대체? 우선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네. 반국민적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국민들을 뭐 노예처럼 부려먹고 예. 착취하는 등쳐먹는 그런 반국가적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반성과 사과를 못하죠. 야. 그걸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고 그걸 숨기고 있는데 네네. 그걸 인정하게 되고 국민들이 화를 낼 거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했다 그러죠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쪽이 오히려 사과를 빨리 하죠 이럴 때. 네네. 잘못을 인정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더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고 싶으니까.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빨리 진심으로 인정하고. 네, 내가 만약에 누구를 정말 좋아한다, 네네.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람한테 실수를 했다. 사과 빨리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미안하다. 미안해. 앞으로 더 안 그럴게. 잘해줄게, 보상해줄게 이게 되잖아요. 예. 근데 내가 이후에 사기쳐서 등쳐먹어야 되는데 돈 뺏어 먹어야 되는데 네네. 내가 사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기꾼이라는 게 폭로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정체를 알게 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사과 못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과 자신들의 관계를 뜯어먹는 관계로 보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국민들은 지배의 대상이고 개돼지고. 돈주머니고. 돈주머니고. 네, 개돼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왜 사과를 하냐? 그렇죠.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 조건에서. 또 하나는 계속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신건강이 안 좋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네.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반성과 사과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반성이 안 돼요. 자기 반성이 안 된다. 네. 사과는 자취하고 둘째치고 반성을 못 해요. 정신건강이 좋냐 좋지 않냐를 가르는 가장 좋은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반성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은 반성을 잘 합니다. 반성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그 순간 붕괴되거나 아주 별걸 일 없는 인간이라고 느껴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네네네. 내가 이번에 실수하고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 네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성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의 힘이죠. 마음의 힘이다. 네,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성을 하는 순간 자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 같은
허약한 사람들 마음이. 야. 그리고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 같은 두려움. 불안함. 그래서 이제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사과를 절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방어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방어적 심리를 갖게 되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사과나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그 아픔에 공감도 못하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결격 사유죠. 심각. 그 다음에 그 반성도 못하고, 네. 사과도 못하고 이러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온전한 의미에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머리라도 좋으면 네네. 사과는 할 거거든요. 아, 머리라도 좋으면. 반성이 안 돼도. 예, 예. 사과를 안 하면 사태가 악화될 것 같고 네네. 또 사과를 해서 상황을 좀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네. 사과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소고가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 머리도 없는 그 서고가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그런 대까지 났으니까 네. 그런 머리도 없어요. 아. 그런 머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껏해야 사과를 할 때에도 머리가 나쁘니까 짠해서 한다는 사과 자체가 예.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고, 더 화나게 만드는. 그런 네. 것이 이제 지금 한국에서 계속 악순환이 되고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게 그 휘발이었거든요, 휘발. 네, 휘발. 네, 영수증 휘발됐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네. 아, 참 진짜. 예,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BTS를 불러다가 지금 공연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연 장소도 여기저기 막 줄 서시고 다니고 뭐 네, 방송도 없애고 네. 뭐 경기도 없애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상암으로 온다는 겁니다. 네, 처음엔 전북에 산다 그랬다가 거기 전주에 산다 그랬다가 거기 체육 경기도 없애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게임이 없어졌다가 네. 다시 또 진짜. 그래서 혼란스럽죠. 그쪽에서는. 아 미치는 일이죠, 선생님. 이거는 네. 진짜. 아니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황당한데. 갑자기 또 없던 일로 해. 이거는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주민들한테 보낸 문자들도 있던데요. 네. 그 홈스테이 모집한다고 네. 모집하려고 좀 이따 보냈어요. 다시 없던 네, 일로 네. 한다. 아, 지금 이제 그 공무원들도 난리 났답니다. 공무원들이랑 뭐 대기업들 네. 뭐 이런 데다가 이게 또 돈을 주면 안 되니까 자원봉사식으로 하게끔 하는 네,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밥도 못 먹는데요. 자기 밥도 못 먹는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야말로 이제 노역을 하는 거죠. 노역. 아, 개판인 것 같아요, 개판.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방송하러 오는데 그 환승하는 데에서 잼버리를 이제 봤어요. 솔직히 제가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 야, 씨, 그래도 국가적으로 나 조금 미안한데 내가 이거 찍기까지 모아서 안 찍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느낌이 난민이에요, 난민. 아,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지금 다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냥 야영장에서 야영하면서 호연지기 기르고 막 그러는 건데 이건 뭐 다들 거의 지옥에다 갖다 놨으니까 다시 이제 서울로 올려놓으니까 뭐 알아서들 그냥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약간 좀 정말 부끄럽더라고 이게. 그래서 기사들 보니까 시민들이 가서 네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제 영어 좀 하면은 좀 얘기 좀 하고 싶더라고요. 야, 힘들지. 우리 다 그런 건 아니야. 윤석열 저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저지르고 뒷수습을 네. 지금 시민들이 하는 중이에요.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네. 그 동원된 그 기업의 어떤 그 사원이 신입 사원들을 또 투입한다고 그러네요. 똥은 지들이 싸놓고 왜 우리가 치우냐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은 괜히 미안한 마음 가져가지고 네네. 애들한테 그러니까요. 사과하고. 아니 진짜 이게 별것도 아닌 행사를 이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글도 있습니다, 선생님. 야, 이거 잼버리 하나 못 하고 네. 이런 놈들이 무슨 엑스포를 치르고 그러면서 전쟁까지 하겠다고? 네. 그건 난리 난다는 거죠. 이건 엑스포랑 전쟁 나면 뭐 이제 우왕좌왕의 극치를 보여주겠죠. 이 잼버리 4만 명 하나 통제를 못 하는데 네, 이걸 못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막 그렇죠. 서울에 와가지고 지금 저도 보게 되고 다들 보더라고요. 어제도 뭐 홍대 앞에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BTS를 이제 뭐 데려오는데 이것도 좀 말이 많습니다. BTS도 불쌍하죠. 무슨 죄가 있다고. 네. 실제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네. BTS가 웬만한 공연 갖고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짜임새 있는 준비를 해서 네. 정말 이제 공연을 잘하는. 아, 그러니까요. 뭐 BTS가 세계적인. 거기 와서 제식 훈련할 것도 아니고 지금 군대에 있는데 네네. 연습도 잘 못했을 텐데
근데 이제 하여튼 발상이 기가 막혀요. 압박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너네 안 오면 이거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무조사. 윤석열 정권 인간들이 네. 잼버리에서 사고 쳤잖아요, 지네가 솔직히. 예. 지네도 안단 말이죠. 불만이 네. 많다는 거, 잼버리에 온 아하. 사람들이. 하면 이제 나중에 뭐 욕도 할 거고, 그 정부에서 항의도 올 건데,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돈 존다가 매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 생각하는 게, 네네. 야, 너희들 BTS 좋아하지? 막 BTS만 나오면 막 영화하잖아? 우리가 BTS 줄게. 네. 이거 보고선 마음 풀어. 이런 발상 아니에요. 네. BTS는 뭐예요? 도구의 도구? 그러네요. 이 사고방식 자체가 네, 기가 네. 막혀요, 진짜. 이 하는 사고방식이. 그 정말 우리 그 K 문화는 전 세계적이고 또 K 재난 뭐 저희가 이제 그때 뭐 K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K 방역 잘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행사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치렀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죠.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외신들도 국가적인 수치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더라고요, 보니까. 네. 야, 한국이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4만 명 하나를 4만 명을 처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황당하게 한다는 게. 예, 그래서 그 이제 뭐 오직 하나 대통령.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우리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부끄러움의 극치인데요. 이게 이제 윤석열이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대통령이 뭐 다 못해도 뭐 사람을 잘 쓰면 됩니다. 네. 그게 선거 전에 한 그랬었죠, 얘기였습니다. 후보 시절에. 근데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거는 쓴 놈들 똑같다는 거죠. 더하거나. 그러니까 사람 잘 못 쓰는 거죠. 못 쓰는 게 아니라 없는 거지. 없는 거다. 윤석열 주변에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 거죠. 다 똑같은 놈들. 그렇죠. 다 똑같은 놈들인 거죠. 야, 근데 선생님 이게 전에 저는 그 이명박 박근혜 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어떻게 대통령 하나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나라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하나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네네. 지배 집단, 네. 그러니까 정권을 쥔 세력 자체가 바뀌는 문제잖아요. 예. 사실 대통령 얼굴 마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은 그 개인이 워낙 뛰어나고 해서 뭐 갑자기 대통령 된 게 아니라 네네. 얼굴 마담 이거예요. 뭐 미국에서 밀어주고 한국의 기득권층이 밀어주고 네네. 한국의 이제 광신적인 보수 세력들이 밀어주고 네. 이러면서 만들어진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바뀐 게 아니라 그런 집단이 또 정권을 잡은 거죠. 그 예. 세력이 그걸 적폐라고 우리가 불러왔던 것이고 예.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그 끝판으로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참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네. 지금 이런 와중에 지금 그 순천에서는 이 잼버리를 태운 그 대원들을 태운 버스가 또 교통사고를 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란다. 전국에 뻗쳐놓으니까 이게 통제도 안 되고 뭐 사고도 나는 건데 사진을 보니까 지금 비가 와요. 지금 남쪽은 벌써 비가 오더라고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는 뭐 사고가 났으니까 애들이 지금 내려가지고 비 맞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진짜 황당하게 그지였고요. 이게 금요일 날 이제 그 공연이 있다는데, 금요일 날 종각 앞에서는 통일 문화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제가 보기엔 잼버리 그 식구들이 진짜 한국의 문화를 느끼려면 이 분단 국가의 문화, 촛불과 통일 문화 한마당. 네, 11일 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 앞잡이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이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 남자비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예, 시간이 쑥쑥 흘러가가지고 선생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좀 압축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 묻지마 칼부림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좀 꼭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네.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나? 네. 그 다음에 이걸 언론들이 너무 이걸 띄워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 사건을 뭘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예, 예. 하는 데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총기 난사 살인 사건 예. 한국판. 보통 미국에서 있었던 네,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이 많죠. 네. 들어와서 총 막 갈게 되는. 올해 들어서 또 더더군다나 굉장히 많다고 올해 그러더라고요. 벌써 기록을 깰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상반기에 벌어진 예. 사건만으로. 근데 미국의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이 사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있었을 때 네. 조승희라고 있었어요. 조승희라고 한국. 예. 이 사람이 총기 난사를 해서 그때만 해도 그게 흔한 일이 좀 아니어서 사건이 많이 됐습니다. 네. 여러모로. 그래서 제가 그때 글을 쓴 것도 있었는데 아.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아하. 뭐라 그랬었냐면 한국이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한국도 똑같아질 것이다. 미국처럼. 그래서 한국도 미국과 같은 총기 난사의 국가가 될 텐데 네네. 다만 총기가 없을 뿐이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이미 예언을 하신 거네 그럼? 그렇죠. 한 20년 전인데요 그게? 네네네. 오, 그래서 아이고, 제가 또 소름 돋아가지고. 그 제 카페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나중에. 예. 그런 이후에 한국 사회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그때 계속 그걸 얘기를 한 거죠. 바뀌지 않으면이라는 전제가 있었으니까. 네네. 계속 이 추세가 유지되다 보니까 결국 올 게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드디어 한국도 총기 난사범이 대거 등장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올 게 왔다. 미국은 그때 총기 사건 이후에 급격하게 총기 사건이 증가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총기 사건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보고한 거에 의하면 2020년에 총기로 사망한 사람이 43,595명이에요. 야. 44,0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44,000. 1년 동안에. 네, 1년 한 해. 야. 이때가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반 정도는 자살입니다. 총으로 스스로 이제 네, 목숨을 끊은. 네. 그리고 살인은 19,350건, 즉 2만 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략. 그 4만 명 안에서. 네, 반 정도. 자살도 있고, 살인도 있다. 살인도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총기로 살인한 게 2만 건 정도 돼요. 근데 이게 그 전해에 대비해서 34.6%나 올른 거예요. 엄청난 증가세죠. 네네. 1994년 이후 이제 가장 높은 증가폭이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총기 사건은 좀 심드렁해졌다랄까요? 미국에서 너무 터지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렸다 이제. 네, 일상이 돼버리는. 일상이. 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가 왔길래 예. 물어봤거든요. 너는 어디 사냐 그랬더니 캐나다랑 붙어서 그래도 조금 미국 내에서 살기 좋은 그리고 평등 지수도 좀 높은 네네. 그런 지역이래요. 그래서 좀 범죄나 이런 사회 병리 현상이 덜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총기 사건 같은 건 별로 없냐 그랬더니 네. 왜인걸 우리 학교에도 한 명이 들어와서 강의실에서 총을 난사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업하고 있는데. 네, 수업하는 도중에.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이제 그 수업을 다행히 안 했는데 네네. 자기 아는 친구 교수가 그걸 겪고 트라우마가 생겼다. 무섭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주변에 네. 굉장히 무서워해요. 네, 무서워하죠. 칼부림 이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애들도 아주 불안을 호소합니다.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리고 이 사건이
한 번 끝나고선 없어지는 사건이면 좋은데 네. 미국의 추세를 보면 계속 증가해서 지금 완성화됐잖아요.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네. 한국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총기가 없으면 칼로라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 만약에 총기가 있었다면 한국도 더 일찍 터져나왔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볼 때. 네네. 왜냐하면 정말 화가 나서 세상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 네. 이런 사람들한테 총을 주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행에 옮기겠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그 말씀은 우리나라가 네. 사실 이제 대대로 공동체, 선생님도 책도 쓰셨습니다만은 네. 우리주의 이런 게 있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다면은 사실 뭐 우리가 미국 따라가다가 네. 진짜 따라하다 이제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따라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증가하면 증가하지 줄어들진 않아요. 한국 사회가 네. 바뀌지 않는 한. 예.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미국에서 18세 이하 인구 중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네. 총기 사망이에요. 아이들이 애들이 아동 청소년. 아동이 네, 한국은 뭐겠어요? 애들이 놀다가 아니 노는 게 아니라 총 맞아서 죽는 거예요. 사건 사고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서 뭐 난사범이 총을 갈길 때 난사범으로. 애들이 안 죽겠습니까? 얼마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갈겼잖아요. 미국에서. 네네네. 그리고 자살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총기 사망이 1위인 거예요. 아동 사망 중에서. 아동 사망 중에서. 저도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언닌가가 총을 조작하다가 네. 쏴서 유아가 죽었는데 언니가 5살인가 6살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놀다가 이렇게 네. 동생을 이렇게. 모바일 사고도 있죠. 그걸 뭐 난사범이 총 갈길 때는 난사범도 있고. 네, 뭐 죽는 애들도 있고 또 총 갖고 와서 쏴 죽이는 경우도 있고 학교 선생을 쏴 죽이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뭐 음식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줬다고 네네. 거기에 일하는 사람 쏴 죽이는 사람 애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결국 선생님 이게 결국은 총이든 칼이든 자기가 봤을 때 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여성들과 아이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힘이 약한 사람들이 제일 피해를 약자들이 많이 입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네, 근데 물론 이제 총이 생기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총이 있으면 네. 어지간히 건장한 사람도 쏴 죽일 수가 있죠.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 칼이라 보니까 예. 오히려 그 피해는 약자 쪽에 더 가겠죠. 예. 근데 어쨌든 예. 미국의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총이라면 끔찍하네요. 한국은 자살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아. 근데 억울한 거죠. 이제 그것도 크게 쌓이면 혼자 죽기. 네. 결국 여기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냥 혼자 죽을 거냐 너무 힘드니까. 아니면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라도 한 놈 죽이고 죽을 거냐. 내가 가는데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심보. 죽이고 죽겠다 이거죠. 네네. 죽이고 죽겠다. 그 기로에서 지금 예.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후자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겠군요. 사회 인간 증오 범죄, 인간 혐오 범죄인 무차별 살인, 네. 묻지마 살인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상당수가 호응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호응해서 실제로 흉기를 들고 다니다가 네네. 체포된 경우가 많고 지금 네. 계속 발각되고 있고 아하. 글을 올리는 애들도 있고 물론 네. 그 중에는 그냥 장난 올리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극제가 돼서 아하. 앞으로 점점 더.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하도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처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뒤에 일어난 이게 유사 범죄랄지 동시에 막 이렇게 나오는 것 이런 네. 것들은 뭔가 쟤네들이 말하자면 적폐들입니다. 네. 이 지금 이 고속도로랄지 이런 걸 덮기 위해서 네. 이 이슈를 일부러 이제 만들어내고 그래서 뭐 좀 정신이 좀 부족한 뭐 좀 약간 좀 그런 혼동스러운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막 명령을 내려서 그런 이제 칼부림을 하게끔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올 게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 게 왔다. 네, 드디어 올 게 왔다. 그렇군요. 이런 징후는 계속 있었고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터질 것 같았는데 네네. 이제 올 게 온 거죠. 이러다가 만약에 군대에서 총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총기 난사도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사실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 한국에서 이런 범죄가 왜 발생했느냐는 것은 미국을 보면 알죠.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는 시차를 두고 비슷한 길로 갔기 때문에 예. 미국이 앞서가고 우리가 따라가는 상황이었죠. 시차만 있을 뿐이다. 네, 그래서 미국을 보면 아는데 어허. 1980년대, 90년대를 경과하면서 미국은 80년대, 한국은 90년대입니다.
경과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됐고요. 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를 다 붕괴시켰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예, 비유했지만 개인 간 경쟁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단 간 경쟁이었기 때문에 자기 네. 공동체 자체는 깨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았습니다. 즉 공장에서의 공동체, 직장 공동체, 네. 마을 공동체, 학교 공동체 이런 거 작은 공동체들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조차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안에서 옛날에는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을 안 시켰는데 같은 회사 안에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성과급 같은 거로. 네. 업무 평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개인 간 경쟁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적이군요, 이제. 이제 공동체는 없어졌고 모두가 적이 된 세상이 된 거예요. 네. 잔인한 오징어 게임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회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층적 위계 사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순한 위계 사회라 그래가지고 뭐 부자와 가난한 자 네네. 이런 식의 위계가 있었다면 몇 단계. 예. 근데 이 층이 몇백 층까지 벌어지는 어허. 위계 사회가 된 거예요. 피라미드 같은. 예.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불평등이 예전에는 계급 간 불평등이거든요. 네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예, 예. 이제 불평등은 어느 게 문제가 되냐면 네. 개인 간 불평등이 문제가 됩니다. 아. 계급 간이 아니라. 네. 계급 간 불평등은 그래도 좀 견딜 수가 있잖아요. 어허. 내가 예를 들어 서민층에 속한다. 네. 근데 부자들이 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것도 싫죠. 불평등이니까. 그래도 서민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견딜 수가 있어요. 네네. 응답하라 1988의 마을 공동체처럼 사이좋게 지내면서. 네. 근데 개인 간 불평등이 생기는 건 얘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네.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불평등 관계에서 서로 반목하게 되는 거죠. 예. 이 결과 개인 간 불평등으로 인해서 불화가 엄청나게 심해지는데 두 가지 불화가 심해지죠. 예. 위계가 쫙 있으니까 위계간 불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잘난 놈이 나를 무시하는. 아. 좀 쉽게 얘기하면 네. 넌 아직도 국산차 타냐? 나는 외제차 타는데 뭐 이런 이제 위계간 불화가 있을 거고 예. 위계 내에서도 불화가 생겨요. 왜냐하면 위계 경쟁 내지는 위계 상승 욕구가 아주 강화되기 때문에 높아지니까. 서로 싸워서 이기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예. 그럼 같은 위계에 있는 친구들도 다 경쟁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위계 간 불화에 위계 내 불화가 더해지면서 개인 관계, 인간 관계가 엄청나게 악화됩니다. 네. 개인 간 관계. 그래서 개인 간에 서로 무시하고 아하. 차별하고 학대하는 현상들이 만연화되기 예. 막 퍼지기 시작하죠. 어허. 이게 한국 사회에서 90년대 이후 현상이에요. 네. 소위 이제 만인을 향한 학대, 무시, 투쟁, 예, 뭐. 그런 식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인간관계의 결핍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공동체가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죠. 어허. 그 속에서 우울, 고독, 뭐 불안 이게 증가되면서 자살자가 급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또 하나 이제 더 큰 문제는 인간관계의 결핍을 넘어서서 인간관계로부터 계속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개인 간에 서로 괴롭히니까 네. 무시하고 막 차별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옛날에는 직장 들어가면 그래도 아주 안 좋은데 빼고는 대체로는 위에 사람들이 잘해줬어요. 예. 사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네네. 잘 대해줬거든요. 자기 후배라고 생각해서. 네네. 근데 지금은 괴롭혀요. 아. 괴롭히는 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관계가. 예. 옛날엔 그래도 우리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이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또 뭐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잘 대해줬단 말이에요, 품어주면서. 네. 근데 지금은 막 괴롭히고 직장 내 괴롭힘도 장난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상처를 입는다. 예. 어려서는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좀 커서는 유치원 가서 왕따 당하고 더 커서는 학교 가서 괴롭힘 당하고 이러면 그 상처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게 결국에는 인간 증오, 아하. 인간 혐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다. 사람은 다 악마다. 네네. 다 죽여버리고 싶다 하는 데까지 가거든요. 어. 그러면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뭐냐? 묻지마 범죄인 거죠. 네. 묻지마 이제 살인 사건이. 근데 미국 애들은 여기서 총이 있어요. 네.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예, 예. 그걸 들고 나가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없으니까 여태까지 총이 없으니까. 잘 안 된 거죠. 그거를. 그 상태까지는 심리적으로 도달했다고 보는데 네. 그냥 칼 들고라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군요, 선생님. 네, 임계점에 이게. 도달한 거죠. 앞으로 물론 지금 정권 윤석열 정권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만 네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 현상이라고 봐요.
네, 선생님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네. 이게 지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뭔가 좀 우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거죠. 저는 오랜 세월 이게 누적돼서 예. 한국 사회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봤어요. 네네. 계속. 그래서 20년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분명히 나타난다. 온갖 문제가 다 생길 거다라고 네네. 얘기했었고,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온 게 바로 촛불혁명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상 민주당이 잡아도 개혁성이 이렇게 강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본적으로는 안 바뀔 가능성이 아하. 높았죠. 근데 촛불은 국민들의 힘으로 혁명적으로 정권을 전복한 거예요. 예. 타도한 거죠. 네. 따라서 이걸 이어받은 정권은 매우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할 네네. 수 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개혁을 하는 최적기였죠. 네. 근데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만약에 이번에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면 저는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하는 계기는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네, 사회 네. 안전망 확충하고 불안감이 더 줄어들고 공동체가 좀 복원되는 그렇죠. 사람들이 관계가 희망을 좀, 느껴지는. 관계 회복되면서 예. 이 저기가 좀 줄어들면서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예. 심지어는 장기적으로 잘했으면 아예 그 근원을 뿌리 네. 뽑을 수도 있었다. 예. 근데 윤석열 정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허. 윤석열 정부는 쉽게 얘기하면 석유가 지금 막 흘러나오는데 불 붙인 거예요. 네.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거죠. 이런 문제들이 그런 거군요. 더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답답함, 이런 반발감, 비들은 막 다 헤쳐먹고 쟤네들은 네. 이런 것들도 막 같이 지금 결합되는 것 아닌가. 그거는 보통 이제 촛불 시민들이고 네네. 이런 범죄자들 경우에는 그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이에요. 아, 친구가 나를 안 껴줬다. 한 번도 나를 인간 대접 안 해줬다. 예. 나 공부 못한다고 무시했다. 돈 없다고 무시했다. 이런 게 쌓인 거예요. 아. 사회의식이 별로 없어요. 예. 사회의식이 있으면 차라리 촛불을 하죠. 네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인간에 대한 증오만 가득 쌓였기 때문에 예.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참. 저는 이게 이제 뭐 계속해서 사회에서 무슨 뭐 칼잡이다 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네. 이 한동훈이 네. 칼잡이고 네. 뭐 검찰들이 칼로 휘두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전 사회가 이제 칼 뿌림이 돼버린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사회적 흉기로 본다 그러면은 진짜 가장 큰 사회적 흉기가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진짜? 맞습니다. 네, 이놈으로 인해 가지고 무작위 대중들이 정말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네.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범죄자들 예. 무차별 살인을 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주범들은 윤석열 정권이죠. 예. 왜냐하면 그 근본 원인을 더 악화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공동체 복원이 돼야 돼요. 공동체 복원이.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보다는 네. 사랑을 받고 네. 서로 존중을 받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네. 그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아이들이라면 이러질 않아요. 네. 한 번도 경험 못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걸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 아니에요. 예. 즉 불평등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고 특히 개인 간 불평등 문제 손을 대야 되거든요. 예. 공동체 복원시키면서 전혀 관심 없잖아요. 관심 없죠. 네, 훨씬 더 악화시키고 있죠. 자기들이 더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공동체는커녕 네. 자기 집에서 자기 집으로 고속도로를 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놈들은 정말 극단적인 악당들. 네. 예. 자, 가족 고속도로를 뚫는 놈들이고 아래쪽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어허. 미쳐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사람들이 양산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거 뭐 지옥 아닙니까, 선생님? 이런 게 지옥 아닙니까? 그리고 지옥이 뭐 다른 게 아니고 맞습니다. 불안해서 나갈 수가 없고 말이죠. 네. 지옥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지옥이 아닙니다. 아, 가난해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예. 사람들 사이가 좋으면. 네네. 물론 너무 가난하면 그건 천국이라 할 수 없겠죠. 매일 네. 굶고 그러면.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이러는 사회를 어떻게 네.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이 서로를 증오하는 사회가 지옥이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윤석열은 공안 통째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장갑차가 나오고요. 네. 총을 든 경찰들이 나왔습니다. 군인들인가요? 특공대. 아, 특공대. 경찰. 네, 총을 딱 들고 네네. 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칼부림을 총으로 맞겠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예. 진짜 큰 범인들을 잡는 데 있겠습니까? 네. 자, 자, 특공대를 배치하잖아요, 장갑차를. 예. 칼부림하는 친구들이 네. 그 앞에서 칼 빼고서 칼부림 하겠어요? 예. 딴 데 가서 하죠. 네. 그럼- 위치도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무슨 역 무슨 역에
배치했다 특공대를. 아니 가서 보면 있는데 네. 거기서 왜 하겠냐고요. 딴 데로 가서 하죠. 예. 그리고 이걸 배치하면 시민들은 더 안심이 될까요? 불안해질까요? 훨씬 불안하죠. 네. 계엄령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윤석열 정권이 이런 거예요. 아싸 잘 됐다 이거예요. 이런 사건이 터졌어. 어이 잘 됐다. 이걸 네. 이용해서 공권력 배치하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네. 그 시민들 겁주고 어허. 가방 뒤지고 네. 공포 분위기. 우리 젊을 때 가방 검색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경찰들이 서가지고 잘못해서 뭐 버스에서 내리거나 지하철 나오거나 학교 문 앞에서도 했어요. 예. 학교에서 했습니다. 학교. 저희 때도 했습니다. 네, 검문 검색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라도 나오면 잡아가서 때리고. 그러니까 그 짓을 비슷하게 짓을 한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회 분위기가 얼어붙잖아요. 예. 이제 공안 통치 분위기가 생기면서. 네네. 그럼 자기들한테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예, 장갑차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네,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이 예, 이게 그렇죠. 지금, 네, 이 묻지마 살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예. 처벌을 강화하라. 저런 짓 하면 무조건 사형 때리면 되지 않냐. 네네네. 칼부림하는 친구들이 사람 죽인 친구들이 예. 처벌을 안 받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 짓을 할까요? 미국에서 총기 난사하는 네네네네. 친구들이 자기는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죽더라고요. 죽죠. 네, 자기도 자살을 하더만요 보니까. 자살을 해요. 예예. 죽을 생각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생각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처벌을 강화한다고 이게 줄어들면 미국이 벌써 성공했겠죠. 네. 미국이 계속 처벌을 강화하면서 강경 네.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 난사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의 종주국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아니, 선생님이 심리학자인데. 네, 심리 상담 분야, 심리 치료 분야의 종주국이에요. 근데 왜 그걸 해결을 못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한국에서 심리 상담, 심리 치료 다 미국에서 수입한 거 아닙니까? 이론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떠받드는 한국의 심리학자들이 떠받드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예예. 심리 치료 분야에 한국의 심리학자들도 미국에 다 미국에서 배워온 거다. 그걸 수입해 온 거죠 이론을. 아 그렇군요. 미국이 제일 발달했어요. 네네. 심리 치료 분야는. 음. 근데 미국의 정신건강, 미국인들의 정신건강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 이 총기 사건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럼 뭡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인가요? 이거는 미봉책이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이제는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버렸어요.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근본적인 게.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에서 그 불평등 트라우마 저자가 한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 네네. 윌킨슨이라는 분이죠. 아주 유명한 불평등 연구자인데요. 네, 세계적인 누구라고 윌킨슨이라고. 윌킨슨. 네, 영국 네네. 사람인데 아주 세계적인 불평등 전문가입니다. 아. 여러 저서도 있고 뭐 유엔에도 영향력을 미치면서 예. 했던 그런 분인데 무슨 예를 드냐면 이런 거예요. 절벽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떨어져요. 무수히. 예. 그러면 이제 밑에 구급차를 몇 대를 대기시킬 거냐, 밑에 또 뭐 그물망을 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네. 그게 상담이라는 거 상담. 아니면 처벌. 예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절벽으로 사람들이 달려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본 원인을 제거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이. 뭐 희한한 얘기네요. 그렇지, 그 불평등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뭐 간단한 얘기인데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를 어허. 왜 이건 손을 안 대고 네. 밑에 그물망 치고 구급차 배치하고 이 얘기만 하고 있느냐 이거죠. 미봉책이다 이거. 미봉책이라는 얘기죠. 아. 그래서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예. 이 사태를 미봉책으로 막을 수 없어요. 절대로. 이건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절벽으로 달려오지 않게 만들려면 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개인 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서 공동체를 복원시켜줘야 됩니다. 네. 이쪽으로 한국 사회가 나가지 않는 한 이런 문제, 무차별 살인, 또 서초 고등학교, 네네. 서초, 서희초. 서희초 교에서 교사가 자살한 사건 네네네. 이런 거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저도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해결될 거냐? 네. 또 우리가 할 수 있냐? 이런 생각들이 국민들 마음속에 네. 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네. 있고 자기들이 봤을 때는 뭐 있는 놈들은 다 저렇게 막 뻔뻔하게 예? 뭐 뻔히 지들이 했는데도 아니라고 그러고 뭐 원희룡 같이 나서고 말입니다. 네. 뭐 그 물티슈로 화장지로 뭐 거기나 닦고 있으니까 네. 이런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그런 뭐 절망감, 네. 뭐 해도 안 된다는 네. 패배감, 네. 뭐 이런 것들이 더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당연히 있죠. 아. 안 하는 거죠. 네.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저는 해야 될 게 예.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본소득. 한국인들을 완전히 불안으로 안정화시켜야 된다. 불안화 빠뜨리고 네. 있는 네, 생존 네. 불안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생존 불안을 해결해야 된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된다. 제도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 간 경쟁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지금의 이 개인 경쟁 시스템은 네. 개인 간 경쟁, 구슬치기예요. 예. 이게 일단 오징어 게임이에요. 예. 456명 들어서 한 명만 사는 거예요. 네. 이런 경쟁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 협동했을 때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 네. 불평등 완화가 이제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공동체 복원되고. 그래서 그런 룰을 바꿔 나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지금은 되게 이기주의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예. 왜냐면 생존 불안에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회적 이슈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어허. 심지어 반대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 기본소득을 해서 네. 일단 이 심각한 불안감과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좀 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좀 풀려나야 사람들이 아 그래? 일단 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됐고 네, 안 좋을 네. 것 같고 아하.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예. 이런 논의가 시작될 수 있고요. 아. 거기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소득, 두 번째로 불평등 완화 네. 나가야 된다 순서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 완화. 경쟁 완화가 아니라 경쟁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경쟁 방식을 바꾼다. 네. 네네. 왜 굳이 우리가 개인 간 경쟁을 해야 됩니까? 예. 집단 간 경쟁을 해도 되잖아요. 축구 시합이나 야구 시합 같은 거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꼭 개인 간 시합을 해야 됩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바꾸자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랬고 우리주의가 또 10년, 그랬고요. 80년대까지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집단 간 경쟁을 했지 개인 간 경쟁을 하진 않았어요. 네. 90년대 들어와서부터 개인을 싸우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복원하면 돼요. 어. 최소한 그때 예. 방식으로. 지금 이제 아까 저는 그 미국에서 그 2020년에 한 해 동안에 총기로 죽은 사람이 4만 명이다. 이 네. 말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요. 하루 120에서 1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올해인가 예. 그 하여튼 병사들이 죽은 숫자가 4만 명이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40만. 사실 전체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 6월달에 있었던 그 반격. 아, 네, 그때 죽은 숫자. 네네네. 바흐무트 점령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게 지금 전쟁과 다를 바가 없는 미국 학자들은 그래서 내전이라고 그래요. 내전이다. 네, 이건 내전이다. 지금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네요. 왜냐하면 전쟁 때보다 더 죽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아주 비정상적으로 사람이 많이 죽는 전쟁이고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이게 많이 안 죽어요. 예. 베트남전 다 털어봐야 미국이 몇만밖에 안 죽었을 겁니다. 예. 한국 전쟁도 뭐 그럴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전쟁 그만뒀거든요. 너무 많이 네. 죽어서. 근데 그 숫자가 한 해에 죽잖아요. 지네 나라에서. 1년에. 그럼 이걸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죠. 그만두지 않아요. 부자들은 그냥 돈이 되니까. 부자들은 절대로 자기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저희 4시가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위계 질서를 계속 다층화시킨다는 게 네네. 맨 위에 있는 놈들은 좋겠어요. 그렇죠. 서로 싸우게 하니까. 서로 싸우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안 오겠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원희룡도 내세우고 지금 네. 변절한 놈들 막 민경우나 이런 놈들 자꾸 내세우고 네, 니네 옆에 있는 애들랑 싸워. 그렇죠. 얘랑 싸워, 얘랑. 네네. 아, 이러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한마디로 개인을 완전히 파편화시켜서 분열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들게 하는데 예. 성공했어요. 아.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야, 이게 정말 끔찍합니다. 네네. 예, 오늘 뭐 그 묻지마 칼부림 폭행 이거 얘기하다가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른 질문들은 못하고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선생님이 전공 분야시니까 또 전문 네, 분야시고 네, 네. 이 심리학 한국에 우리 지금 한국인들이 왜 이런 지경에 와 있는가 지금 네,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소리의 지금 싸대기 방송인데요. 서울의 소리가 지금 그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늘 여기 아래에 나가는 또 계좌번호, 여기 공지사항에 또 붙어 있는 이 계좌번호로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님도 걱정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이 16일인데 그날 한미 훈련이 시작됩니다. 아, 네.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데요. 네, 별일 없으면 저희들이 또 야전이 아니면 여기서 다시 또 뵙고 싸대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고 바랍니다.
말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